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제 올지 모르는 북로그 강하길 작가의 음복이라고 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화이트호스라고 하는 강화길 작가의 소설집과 2020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젊은 작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이 두 권의 책에 각각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흔치 않게 한 작품을 읽을 수 있었죠. 맞습니다. 음복이라고 하는 뜻은 제사를 지낸 후에 좀 기다렸다가 온 식구들이 제사를 끝나고 나눠 먹는 음식 그런 걸 음복이라고 하죠. 음복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요. 어린 시절부터 단련된 제사 음식의 달인. 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큰 집? 큰 집. 저는 장손이니까 뭐 종갓집이라고 할 만하긴 하죠. 큰 집. 큰 집에 어쨌건 큰 집에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제사에 익숙한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 음복을 하는 것보다 제사상 차리기 전에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게 더 큰 기억으로 저는 남아있죠. 아무래도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는 편은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냥 엄마들이 했죠. 엄마들이 하셨죠. 저희 어머니도 평생 제사 음식 하시다가 정말 허리가 안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작품 음복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신혼부부 세나와 정우라는 이 신혼부부가 결혼 후 시댁에 첫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시할아버지의 제사였죠? 네. 그 작품의 첫 문장이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작품은 여러 번 읽어야 사실 그 작가가 의도한 바를 좀 면밀히 찾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의 첫 문장이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문장이 모든 걸 사실 다 담고 있긴 하죠. 네. 작가분 그 강하길 작가 인터뷰를 봤는데 초고에는 없었던 문장이래요. 그래요? 퇴고하다가 추가한 문장이라고 하신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세나와 정우 부부가 시댁에 도착을 해요. 제삿날 고모가 와 있습니다. 고모가 와 계신데 이 고모가 굉장히 그 불편한 질문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애는 언제 낳을 거니? 결혼했으면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날카로운 질문 좀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이 소설의 상황 자체가 설정이 섬세했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화자가 며느리란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사이인데 그렇게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세나의 자는 받아쳐라 라고 이야기를 아마 했겠죠.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 또 시어머니가 도와주시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또 가림막 방어를 해주시는 또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모한테 계속 그런 어떤 일종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때 남편 정우는 뭘 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아내를 TV 보고 있었나? 이를테면 아내를 구해준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뭐 방어해준다거나 자기가 대신 이렇게 해준다거나 어쨌든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일 텐데 전혀 그렇게 해주지 않고 이 작중 설정에 부모님 댁이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집으로. 그래서 그 이사한 부모님 집에 그 새집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이런 것들에만 그냥 신경을 쓰는, 그쵸. 아내의 상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걱정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나가 일종의 구원의 눈길이랄지, 사실 거기에서 이제 세나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남편뿐이잖아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일순간 그 남편의 눈에서 어떤 뭐 새집 냄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싹 사그러지고 잠잠해지는 그 순간의 얼굴을 보면서 이 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잠잠해지는 얼굴을 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이 세나는 시어머니가 크게 어렵거나 뭐 크게 불편하지 않고 대체로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고모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는데 남편조차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어머니가 등장하셔가지고 딱 그 불편한 질문을 커트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오래 사회생활을 하신 분에게서 나오는 여유로움, 그 어떤 적당한 선 이런 거를 아는 다정한 분이라고 세나는 자기 시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죠. 뭐 이런 그 어색한 풍경들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남편이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근데 할머니는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방 안에 계신다. 근데 뭐 설정이고 어느 한 가족의 그 가정사에 남성이 빠져 있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는데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집에 가자마자 할머니를 인사를 드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건 좀 어떤 장치지만 근데 정우가 가정교육이 모자라거나 뭐 어디가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가정사에서 무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 넣은 장치인데 좀 어색했어요.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좀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가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셨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 공간에 아버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해요. 아직까지. 그렇죠. 표현이 잘 되지 않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부부가 도착했을 때 그냥 지방을 쓰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 소설의 대부분의 화자들은 등장인물들과 뭔가 대화를 그러니까 말을 던지는 분들은 고모, 어머니, 세나죠.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네. 이 소설에서의 갈등, 주제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제사라고 하는 그 매개체는 사실은 시댁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 시댁에서 벌어지는 제사에서 요 세 명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 중에 관련 있는 사람은 고모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의 주체는 남편 댁의 제사잖아요. 아, 그치. 네. 할아버지의 정우 할아버지의 제사니까 고모만 사실은 핏줄에 관련된 사람이고 시어머니랑 나 세나는 관련이 없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제사를 왜 이토록 정성스레 준비하는지가 이 작품 말미에 나와요. 요거는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가장 이 줄이 가까운 아버지, 시아버지와 내 남편 정우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빠져 있는 듯한 대화에서의 핵심에서 빠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지죠. 근데 이거는 뭐 가풍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목이매네. 가풍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제사가 있는 날 여성들이 훨씬 분주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하지만 이 작품에서의 주요 내용은 그 불편하게 하는 고모가 나를 왜 나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잘 모르시는 분인데 굉장히 좀 뭔가 날이 선 듯한 질문을 하시고 그 정우는 별 관심도 없고 나한테 남편이 했던 이야기는 그냥 좋으신 분이야 정도였는데 왜 저러셨을까? 왜 저럴까? 그게 바로 풀리는데 이 고모의 날선 질문과 그 세나가 느낀 불편함 이런 것의 비밀이 이 작품의 이 짧은 소설에 등장하는 저는 첫 번째 스릴러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편이 할머니는 어디에 계시냐 고 물을 때 이 세나가 제사상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 음식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제사상에서 저런 음식이라고 하는 토마토 고깃찜? 그쵸. 예. 그래서 뭐 저게 무슨 음식이냐 뭐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이라고 한다.
아 그것도 그러냐. 정우는 잘 모르죠. 무슨 음식인지. 그냥 뭐 어.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이다. 아 그럼 외국 음식인가? 음, 할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용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나는 이 얘기도 남편한테 처음 듣는 처음 거예요. 들었던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이 몰려드는 거죠. 음,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되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막 다 했었던 것 같은데 왜 내 남편은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나의 남편은 고모가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주지 않고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였던 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거지? 이제 이런 의문을 잠깐 동안 그 갖게 세나는 되죠. 갖게 되죠. 근데 정우는 몰랐던 거죠. 뭘요? 고모가 그런 사람인지. 아니, 어, 이거는 좀 두고 보세요. 이제 네. 바로 다음 장면에 나오니까. 둘이 이제 막 그런 이게 무슨 음식이냐 뭐 이런 응, 얘기를 하다가 베트남 요리인가? 하고 응, 이제 정우가 엄마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엄마 이거 무슨 요리냐? 어느 나라 요리냐? 베트남 요리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아니야 그냥 응, 고깃찜이야 이러고서는 응, 막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세나는 그때 이제 그 어머니의 말투와 눈빛과 이런 거에서 뭐를 느낀 거예요. 응, 뭔가 피하고 계시다? 이제까지 자기가 알던 방금 전에 고모의 말을 커트해주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확 응,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고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응. 언니가 만든 요리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쵸. 그러면서 고모가 그 기묘하게 음, 이 정우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해요. 뭐, 너 한번 할아버지, 거기는 읽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어, 고모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듯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런데 너 할아버지 기억은 나니? 남편이 웃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저 할아버지랑 밥 먹는 거 좋아했어요. 고모는 여전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시선으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가 일부러 쾌활하게 대답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옛일을 기억하며 웃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물었다. 그래? 네, 빵이랑 고기랑 이런 것만 먹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었죠. 용돈도 많이 주시고. 좋았구나. 네, 진짜 좋았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처음으로 나는 고모가 짜증나지 않았다. 그 대화. 한 명은 계속 말을 빙빙 돌려가며 공격하고 다른 한 명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쾌활하게 웃는 그 기괴한 대화가 이들 사이에 아주 여러 번 반복되어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알아차렸던 것이다. 고모는 내 남편을 미워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몰랐다. 모르죠. 자기가 왜 미움을 받는 거에 대한 와, 자체에 대해서 아예 눈치를 못 채고 있죠. 이 부분 너무 약간 소름 끼쳤어요. 진짜 그 미움이 발화한 것은 또 다른 장치가 사실은 숨어 있잖아요. 정화라는 등장하지 않는 아, 이름만 나오는 고모의 딸, 사촌. 고모의 딸. 그 사촌 여성. 음, 이름이 뭐 두세 번 정도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화는 뭐 결혼도 하지 않는다 하고 제사 같은 거엔 당연히 오지 않고 음, 자, 이 세나와 정우 부부의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던 맞습니다. 출장 거예요. 갔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가족 행사에 그다지 참여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소설 말미에 되게 폭발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모가 날카롭게 던졌던 질문들이 사실은 남편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을 세나가 느낄 때쯤 제사가 시작이 돼요. 한마디도 대사가 없었던 아버지가 음, 이제 그냥 제사를 시작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이제 음복이 시작이 되죠. 그때 남편 정우가 토마토 고깃찜을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세나가 생각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니까 제사상에 올릴 수 있지만 저렇게 많이 했던 것은 사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은 정우 때문이죠. 정우가 잘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이 열심히 그 토마토 고깃찜을 먹는 동안에 고모는 그냥 뭐 나물이나 좀 끄적거리시고 별로 입맛이 없어 보이시는데 뭐 그와 별개로 방에 계시던 할머니가 밖에 나오셨는데 고모의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식사하기가 불편하셨던 거죠. 그러던 와중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아이고, 계심에도 절정인가? 불구하고 이 정우를 바라보며
갑자기 정우와 세나 사이로 숟가락을 집어 던지시죠. 그쵸. 그러면서 그러면서 꺼지라고 외치십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며느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며느리라고 한다 하더라도 끔찍하겠네요 진짜. 세상에 거기서 첫 제사에. 세나가 어떻게 했었어야 하지?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고 이제 막 어떤 말들을 하실 때마다 이 세나는 그냥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옛날 젊어서 보셨던 드라마 내용 같은 거를 자꾸 얘기하신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냥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당연히 이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 할머니가 흥분하셨던 것을 진정하시고 나서 고모한테 바로 옆에 이제 앉아 계시고 이제 고모가 할머니 진정을 시키니까 고모한테 하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우와 나 뒤로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나의 미묘하게 약간 옆쪽으로 할아버지 영정 사진이 있었던 거야.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집어 던지신 거지. 할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으셨나 보네요. 이런. 이게 이제 이었던 거고 이 상황을 얼마나 그 시어머니가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는지 나오죠. 마구 수습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며느리 세나에게 문자를 보내셨죠. 이 혼란한 저녁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이제 더는 오지 않아도 된다. 되고 그리고 정우가 몰랐으면 좋겠다. 그 며느리한테 문자를 적으면서 세상에 그 어머니도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편치 않으시겠죠. 그냥 단순히 편치 않은 게 아니라 아마 약간 그 며느리한테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드러나서 굉장히 당혹스러우셨겠죠. 네. 근데 정우가 문제예요. 정우가 문제예요. 제가 아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저도 몰랐던 경우가 있었죠. 어머니랑 누나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나중에 어쩌다가 알게 돼서 그랬어? 라고 하는 이야기. 왜 나만 몰랐지? 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뭐 있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조금 계기를 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나였다고 한다면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도 저렇게 모른 척을 몰랐을까? 혹은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정우가 너무 바보같이 그려져서 좀 안타깝긴 하죠. 이들이 그 시댁을 나와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짜증나는 거 저 중국 저기 뭐 드라마 보자고 얘기하죠. 예. 이들이 이제 소설이 처음 시작될 때 가면서도 둘이 즐겨보던 그 중국 드라마 얘기 같은 걸 막 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와중에도 또 이제 다시 그런 중국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건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아니라 정우가 아닌가? 정우라고 하는 인물이 참 답답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남자지만 저런 남자들이 있나? 있으니까 저런 걸 썼을까? 그래서 좀 가끔 들어요. 좀 가끔 의심. 정말 소설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그렇죠. 독자의 입장에서. 아니 집안일인데 집안에 그런 사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겪고 자기 부인이 우리 집 식구랑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인이 와서 좀 당황한 일을 겪었는데 괜찮니? 뭐부터 시작해서 좀 뭐 그러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집에 가면서 무슨 둘이 즐겨보는 중국 드라마 얘기하면서 그거 보자는 얘기하고 공감대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공감대가 없으니까 집안일을 몰랐겠지. 아니야? 맞잖아요. 그런 공감대가 떨어지니까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안일에 대한 것들도 잘 무심하고 무뎠던 그런 아들로 자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근데 정우 엄마는 정우를 그냥 그렇게 키우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사연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곱게 자라야 되는 거야. 그런 속상하고 이런 얘기 없이. 왜 그러면 딸들은 그런 걸 들어야 돼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더 엄마는 딸에게 이런 자신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공유할 거예요.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라는 책도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엄마는 필요한 것들이 친구, 돈, 친구, 딸이었나요? 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필요한 게 부인, 마누라, 부인 뭐 여튼 뭐 이런 얘기라고 있다고 하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도 뭐 흔히들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근데 이제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몇 년 사이에 지금 꽤 나오고 있는데 뭐 불편할 수 있죠. 남자들이 읽기에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남자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성으로서 이 책을 읽으시고 어떠셨나요? 약간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섬뜩했다. 왜냐면 아마도 정우는 계속 모를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정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 알아야겠죠. 알아야죠. 어제까지 혼자 모르는 게 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우는 약간 길티. 네. 그러니까 혼자까지 혼자 판타지에 살 거예요. 왜 나의 아들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치부를 알고 나의 아들은 판타지에 살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 왜 남의 아니겠냐고. 딸에게 그러면 그런 마음을 짊어주냐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우와 세나 사이에 만약에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또 아들이고 정우와 세나 사이나 혹은 뭐 이렇게 가족 간의 어려운 이야기가 있을 때 세나도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대물림이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이제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것 같아. 그건 것 같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쉽게 막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맞아. 있는 종류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을 읽고 이 소설을 읽고 소름 끼친다고 생각했던 게 뭔지 이거를 표현할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렇게 자라온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인가? 아니 이게 이제 딸과 아들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온 걸 수 있겠죠. 이 한편의 왜 얘기를 안 해? 얘기하면 해결이 될 그렇지. 수도 있는데 뭐 그들끼리 어.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남성의 시각에서는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겠죠. 여자의 입장으로 와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의 입장을 대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그냥 그게 단순히 자신이라고 한다면 본인이라고 하신다면 쉽지는 않았을 거다. 뭐 결국에 저 같으면 결국에는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중간에서 내가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 나 혼자 이 고통을 누릴 수 없어. 막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겠지만 내 남편이 바보인 건 싫다? 정우의 입장을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두둔해 보자면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고 할머니도 근데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자란 아들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그냥 집안일에 무심하고 뭐 어려운 것들은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그냥 나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하고 보고 자란 아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하여튼 오만 가지 뭐 감정이 들긴 합니다만 정우 편은 그래서 저는 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죠. 남자임에 불구하고도 정우 편을 들기 좀 힘들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남녀 간의 차이를 어쨌든 간에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것 같고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갈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져서 탄생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은 이제 사귀고 있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커플들이라든지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상 검증용이야 뭐야? 아니 뭐 서로 좀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얘기할 수 있는. 서로 좀 얘기해 보면서 이 사건에 요 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를 크게 좀, 싸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싸움이 나서라도 어떤 갈등을 좀 이런 거를 맞춰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걸로 해서 만약에 싸워서 헤어졌다 그러면 헤어져야죠. 나중에 가서 결국에 헤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우 편만 드는 남자. 하긴 정우가 뭐가 잘못됐냐고 말하면 뭐라면 남자랑 이거를 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아니야.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우가 뭘 크게 대단히 잘못한 잘못한 건 건 없어. 없어. 그냥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저렇게 잘한 사람인 것뿐이야.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면 세나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걱정과 고민 없이 일순 잠잠해지는 그의 표정.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얼굴인 거야. 세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일단 말하지 않은 거죠. 중국 드라마 얘기하게 냅둔 거지. 그러면 이런 그 모순들은 자꾸 결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또 되게 습관인 것 같기도 한데 반복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자, 지금까지 강하길 작가의 음복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정우는 언제까지 모를 수 있을까? 저는 정우는 이제는 알아야 한다. 정우야, 이제는 알아야 한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음 편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의 저희끼리의 공감대가 잘 맞는 혹은 잘 맞지 않는 이런 책으로 한번 또 돌아오는 시간 기다려 주시면 언젠가는 혹은 뭐 또 여러분들이 뭐 저희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물론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책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렇구나. 네. 혹은 뭐 이 책을 내가 읽어봤는데 권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뭐 언젠가 저희들이 기회가 돼서 또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또 북록을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